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인도 진출 속도, 현지 부품사와 공급 협상. 테슬라가 인도 공식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지 부품사 물색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여러 인도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상 중이다. 기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소나 콤스타, 산다르 테크놀로지, 바라트 포지 등 3개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테슬라의 선택을 받게 될 기업은 차량 계기판, 앞유리, 브레이크, 기어 및 파워시트 등을 공급한다. 현지 부품사 물색은 세계 최대 신흥시장 중 한 곳인 인도 진출 계획의 일환이다. 테슬라는 올해 말 인도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모델 3을 시작으로 추후 판매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연구개발센터도 세운다. 인도 정부와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시설 설립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테슬라 차량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다며 인도에 생산 공장을 세울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수입차에 대한 높은 세금 때문이다. 머스크 CEO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세를 부여하는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세금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도 정부가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연계 인센티브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9월 공개 예정인 애플 아이폰 13 위성통신 기능 탑재 전망. 9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차기 프리미엄 폰 아이폰 13의 적외도 인공위성을 이용해 어디서든 통화와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맥루머스와 9to5맥 등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민치코가 투자자 메모에서 아이폰 13 모델의 위성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퀄컴 X60 베이스밴드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LTE나 5G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도 통화와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위성통신의 결합은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것이지만 막대한 위성 발사 비용과 기술적 장벽 등으로 상업화 시기를 정확히 점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글로벌스타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이 인공위성망을 꾸준히 구축하고 내장 안테나 등 전파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후어 분석가는 퀄컴이 이미 NO13 밴드 기술과 차세대 X65 베이스밴드 칩 등과 관련해 글로벌스타와 협력하고 있다며 애플이 위성 인터넷 부분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보다 글로벌스타와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용자들에게 저궤도 위성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는 애플의 파트너 통신사와 글로벌스타가 협력 관계를 맺어 해당 통신사 고객이 추가 계약이나 요금 없이 아이폰 13으로 글로벌스타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레오 위성통신은 네트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밀리미터파 5G에 버금가는 기술이라며 애플은 위성통신 추세에 낙관적이고 얼마 전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팀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IT 매체들은 아이폰 13의 위성통신 도입은 2022년 이후 퀄컴 X65 베이스밴드 칩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스마트폰 업체보다 훨씬 이른 것이라며 애플은 새로운 무선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아이폰 12가 5G 시장 확대로 거둔 큰 성공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아이폰 13 위성통신 기능 탑재에 대한 확인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28나노 차 반도체 키우는 대만 TSMC. 가격 올리고 생산량 늘리고. 전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고 투자를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를 흡수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에는 막대한 투자 계획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기도 했다.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28나노미터 공정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곳으로 대만 중부과학산업단지, 일본 구마모토현, 독일 드레스덴을 놓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중국경제일보는 최근 TSMC가 자동차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네트워크 칩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8나노미터 반도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향후 2에서 3년 내 월 생산량 10만에서 15만 장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TSMC는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중국 난징 생산 공장에 28나노미터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3조 3천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이 증설로 월 4만 장의 웨이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TSM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 28나노미터 생산 라인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TSMC 생산 라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TSMC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일보는 TSMC는 28나노미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장비를 추가하는 방법과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했다. 업계는 TSMC가 28나노미터 생산 라인을 일본에 건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열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본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암인수 지연되나? 미 빅테크 반도체 업계 등 반대 목소리. 반도체 업계와 아마존, 테슬라 등이 미국 엔비디아가 영국 최대 팹리스 회사 암을 인수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던 엔비디아의 인수 절차에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삼성전자와 아마존이 미국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에 엔비디아의 암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이번 인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암은 애플, 퀄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해온 팹리스 회사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의 암의 기술이 사용된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암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곧장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FTC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엔비디아가 암의 설계 기술을 독점해 공정 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를 위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인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FTC를 비롯해 영국 경쟁시장청 등 각국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최대 6개월간 진행되는 상무부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M&A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라며 엔비디아의 암 인수도 각국의 승인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미 증시 상장 절차 돌입. 시총 82조 원 전망.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리비안은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주식 발행 규모와 공모 예정가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벤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전문은 리비안은 올 하반기 전기차 IPO 시장에 대여라며 투자자들은 리비안이 상장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시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시총과 비교하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직 리비안이 고객에게 인도한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와 달리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과 오프로드 차량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첫 전기 픽업 트럭 아런티를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이어 7인승 SUV인 아런S도 출시할 예정이다. NYT는 리비안의 전기 트럭이 제너럴 모터스의 GMC 허머 픽업 트럭과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F-150 내연기관 모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링카의 이름을 올린 차량이다.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일찍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리비안이 아마존과 포드 등으로부터 105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다. 리비안은 아마존에 10만 대 규모로 공급할 물류용 전기 밴도 개발하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피치북의 아사드 후세인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은 좋은 위치에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라며 상대적으로 미개척 분야인 프리미엄 전기 트럭 시장에 집중해온 만큼 빠르게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